그럼 또 필기한 걸 기준으로 해서 교재 내용을 알아볼게요. 자, 230페이지에 기본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230 펴놓으시고요. 국토부 장관은 도시 및 주관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돼 있죠. 자, 국토부 밑줄 딱 쳐놓고요. 10년 밑줄 치고 5년 밑줄 칩니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럼 박스에 보면은 기본 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1번만 보세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이라. 국가 정책 방향이 바로 기본 방침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기본 계획 나와 있죠. 기본 계획은 계략적 방향이라고 했고요. 자, 수립은 특, 광, 특시, 특도, 시장이 수립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군수는 X. 군수는 수립자가 될 수 없다. 왜 군수는 수립자가 아니다? 안 빈번. 빈번하지 않게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죠. 기본계획 수립 지역은 6인에서 군지가 빠졌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에서 수립합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 보이나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그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시 중에서도 대도시가 아니라면 빈번하지 않으니까 수립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도시는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03번 갑니다.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한 12개 정도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다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 계획은 구체적이에요? 계략적이에요? 응? 계략적이죠? 계략적 내용이다 생각하고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1번의 기본 방향, 2번의 계획 기간, 그리고 5, 6, 7 세 개를 묶으세요. 5, 6, 7 세 개를 묶어서 공통적 시설이라고 적으세요. 공통적 시설. 이 세 가지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공통적 시설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번의 끝부분에 교통계획, 6번의 환경계획, 7번의 사회복지나 주민문화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공통적 시설이니까 해당될 수 있겠다. 19번으로 갑니다. 정비구역으로 정할 예정인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했고요. 그거의 계략적 범위. 그러니까 앞으로 정비 사업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계략적 범위는 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를 봅니다. 바로 3번에 도지사 승인이 나오죠. 누가 수립했을 때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했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러나 대도시라면 승인받지 않겠죠. 그렇게 확인했고요. 자, 이제 06번으로 들어가서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정리한 거예요. 국가 정책 방향, 기본 방침, 계략적 방향, 기본 계획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되죠. 이걸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청장 등의 특시, 특도, 시장 운수.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라고 합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그래서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특광에게 구역정을 신청하는 거고 사이는 계획도 구역도 본인이 만든다. 이거죠. 이걸 정비계획 입안권자라고 합니다. 자, 우선 235페이지 정비계획 입안부터 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정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데 또 자치구의 구청장하고요. 광역시의 군수를 이하 뭐라고 하자? 구청장 등이라고 했죠. 구청장 등하고요. 그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정을 신청한다고 돼 있죠. 누가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구청장 등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정을 신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줄 정비 계획을 입안하는 특시, 특도, 시장 운수의 구청장 등 요걸 이하 뭐라고 부르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줄을 좀 쳐놓으세요. 사인에다가 구청장 등을 합들여 가지고 정비계획 입안권자라고 해요. 사인은 본인 스스로가 계획도 만든다고 했고요. 또 구청장 등은 신청한다고 했죠. 요걸 입안권자라고 한다. 자,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 바로 4번이 보일 겁니다.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잔뜩 나와 있는데 이것도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일까요? 개략적일까요? 이건 정비계획이니까.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걸 생각하시고 몇 가지 찍어봅니다. 1번에 명칭, 2번에 면적, 3번에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도시군계획 시설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군계획설은요. 기반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구체적이겠죠. 그리고 9번에 사업 시행 예정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쯤 사업을 하겠다는 예정 시기는 구체적이니까 정비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기시고요. 239페이지를 잠깐 봅니다. 바로 8번을 보면 안전진단 나오나요? 이건 일단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안전진단은 대단히 중요한데 요즘에 재건축을 많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정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3월 달까지 기다려보고 개정이 완료됐을 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 장, 두 장 넘겨주시면 242페이지가 나옵니다. 242, 02번에 정비구역 정의 나오죠. 지정권자 누굴까요? 6인 확인하세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원수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고 하고 이자가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두 가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누구라고요? 6인. 아까 했었던 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누굽니까? 입안권자. 4인에다가 구청장 등이 포함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딱 분리하시고요.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243입니다. 정비법은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솎아 나가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한 장 넘기면 바로 3번 제목이 나올 겁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효력이 나오죠. 거기 1번 제목을 보면 지구 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제가 뭐다? 간주하는 거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동네는 새 동네로 변할 테니까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단 말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었죠. 그리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뭐로 간주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간주한다. 요겁니다. 제목만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장, 세 장 쭉 넘기셔서요. 페이지 253페이지 봅니다. 자, 253페이지인데요. 이제 두 가지만 더 하고 맞출 겁니다. 사업의 시행 방식 하나 할 것이고요. 사업 시행자까지만 정리하고 끝납니다. 근데 여기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10분 정도 초집중을 해야 돼요. 초집중. 준비되셨나요? 진짜요? 얼굴 좀 한번 보고. 초집중 됐네. 준비됐어요. 자, 그럼 이제 253페이지 보면요. 제1절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 나옵니다. 세 가지 사업마다 시행 방식이 제각기 다를 겁니다. 자,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식이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이나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박스에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혼용할 수도 있다고요. 자, 첫 번째,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시설을 새로 설치 확대해주면 토지능 소유자가 주택을 보존정비 개량한다고 합니다. 시행자가 뭐 한다고요? 시설을 확충해줍니다. 그렇다면 소유자는 뭐 한다고요? 주택을 개량 정도 합니다. 뜯어고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큰일을 시행자가 하나요? 소유자가 하나요? 누가 더 큰일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하는 거죠. 요걸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나요? 실무상 현지 개량 방법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런 말은 없어요. 현지 개량을 지우시고요. 주택 개량 방식으로 바꾸세요. 주택 개량 방식이라고 한다. 이제 쓰면서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이죠?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방식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를 우리는 주택 개량 방식이라고 하죠. 주택 개량 방식 이렇게 간단히 쓰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방식을 좀 볼게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봇돈을 수용합니다. 뺏었다 이거예요.
주택을 건설한 다음에 토지농수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편의상 수용 후 주택 공급 방식이라고 쓰죠. 수용 후 주택을 져가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수용 후 주택 공급 방식 이렇게 쓰겠습니다. 수용 후 주택 공급 방식. 세 번째,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한다, 환지라 밑줄. 이걸 환지로 공급한다, 환지입니다. 환지로 준다는 건 토지로 준다는 거예요? 건물로 준다는 거예요? 토지로 준다는 얘기죠, 토지. 네 번째,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한다. 관리처분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할 수 있다. 자,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주에 자세히 배웁니다. 요건 정비법에서 분양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자고요. 환지로 준다는 건 토지로 준다. 관리처분으로 준다는 건 건물로 준다 이렇게 하죠. 이건 토지로 준다, 이건 건축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재개발 사업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재개발은 토지도 되고 건축물도 되나요? 그죠? 그리고 건축물을 주는 관리처분이 나올 것이고 토지로 주는 환지가 나올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1번에 관리처분 계획, 2번에 환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요, 건물로 줄 수 있으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고요. 토지로 줄 수 있으니까 환지가 나온다고요, 환지. 이제 재건축을 봐야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뭐와 관련이 없다고요? 토지와 무관하니까 건물로 주겠죠? 그러니까 뭐만 나와야 돼?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토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환지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다 환지 X. 재건축은 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준다. 건물로 준다는 얘기예요. 고로 재건축은 환지는 X입니다. 이건 환지는 X. 환지로 줄 수는 없다. 건물, 토지와 관련이 없으니까 환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행 방식 출제가 참 잘 돼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은 4가지다 보니까 요걸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셋 다다 관리처분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환지로 안 되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재건축은 환지로 할 수 없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행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을 쭉 넘기셔가지고요.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257. 자, 257을 딱 보니까요. 제2절에 시행자가 나오잖아요, 이제요. 시행자인데 1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왜 어렵냐면 아까 주거환경 개선은 사업 방식이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인데 방식에 따라 시행자가 달라요. 시행 방식이 다르니까 시행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습니다. 1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현지 계량을 바꿔야죠. 주택 계량 방식으로 바꾸세요. 주택 계량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는요, 주택 계량 방식일 때 시행자 하고요. 나머지 3개, 요 3가지 방식일 때 시행자가 다르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주택 계량 방식일 때 누가 시행자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셋째 줄 시장운수 등에다 밑줄 딱 치고 LH공사 등 밑줄.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을 하되 LH 등을 시행자로 정시킬 때는 토지농 소유자 과반 수익을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입니다. 주택 계량으로 할 때 시장 군수 등이 하거나 LH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시킵니다. 이때 LH 등을 시행자로 정할 때는 토지농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LH공사 등 했으니까 지방공사가 플러스 되는 거고요. 시장군수 등이라고 했다면 여기는 구청장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청장.
2번입니다. 나머지 방법이니까 세 가지 방식이 뭐죠? 수용호, 주택 공급이랄지, 환지랄지, 관리처분일 때 그때 시행자가 또 달라요. 자, 그때는 한 장 넘겨보시면 첫째 줄에 시장운수 등 나올 겁니다. 밑줄 딱 치고요. 시장운수 등. 그 다음에 박스로 보세요. 박스 가번을 보면 시장운수 등이 다음 해당자를 시행자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획번에 LH공사 등이 나오고요. 니은번은요. 국가, 지자체, LH 등이나 공공기관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하 설립한 법인. 요걸 실무상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도 이렇게 안 불러요. 그다음 공익법인이라고 적으세요. 공익법인. 국가 등이 50%를 초과 출자했으니까 공익법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를 지정해서 시킬 수도 있고요. 나번 봐요. 시장 군수 등이 LH 등이나 공익법인과 다음 해자를 공동 시행자로 시킨다고 합니다. 기획번에 건설업자, 니은번에 등록사업자. 누구하고 누구를 공동으로 시킨다고요? LH 등이나 공익법인하고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를 이렇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 할 수 있고요. LH 공사 등이 할 수 있고요. 공익법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공동 시행은 얘네들과 건설업자가 공동을 하는 거죠. 참 잘 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주 비참하다.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다. 힘이 있는 자가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 보세요. 힘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힘이 있는 자들이죠. 따라서 조합은 할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합은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 동네 사업을 시장군수나 LH 힘이 있는 자가 와서 해주는 건 고맙다 이거죠. 고맙지만 우리 주민의 의사를 묵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일 때 얘네들이 사업 시행하잖아요. 얘네들이 시행할 때는 주민들의 일정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동의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힘이 있는 자가 사업하는 거예요. 동의가 외울 게 많습니다만 5개를 외우자고 했고요. 그중 첫 번째 암기할 게 이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뭐 할 때?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힘 있는 자가 사업할 때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듣자는 거예요. 이걸 책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저 동의가 어디 있냐면요. 책 맨 위에서부터 셋째 줄 내려가세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라고 돼 있죠. 이건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걸 한마디로 토지 등 소유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까 배웠던 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형광펜으로 딱 칠해보세요. 그 동의를 얻어서 힘이 있는 자가 사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파트별로 필기 안 해두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저렇게 필기를 딱 해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259페이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의 시행자를 보자고요. 자, 도표 들어갑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둘로 나눠져 있죠? 1번 보면 조합이 시행한다, 조합이라 밑줄.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운수 등 LH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공동 시행이라 밑줄.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조합이 하거나 또는 조합과 공동 시행한다. 공동 시행은 누구하고 누구랑 공동한데요? 조합과 시장운수 쫙 나오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공동 시행하는데 공동 시행할 때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 조합원에게 과반수 동의를 얻고 나서 공동 시행할 수 있죠.
자, 2번 맞아 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밑줄 딱.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요, 소규모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어요. 그 소규모가 몇 명 미만? 20인 미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그자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소유를 받아서 시장원수, LH 등 건설업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정리합니다. 재개발에는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대요. 이건 소규모일 때나 가능합니다. 20인 미만일 때. 그래서 20인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요.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공동 시행은 누구랑 공동으로 한다? 토지 등 소유자하고요. 시장원수 LH가 쫙 나와 있죠? 걔네들과 공동 시행한다. 이때도 과반 송이를 얻어서 공동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공동 시행할 때는 다 과반 송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빈 여백에다 받아 적자. 정비법에서 공동 시행할 때 과반수 동의입니다. 과반수 동의. 공동 시행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박스로 들어가서 재건축 봅니다. 재건축도 조합이 한다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조합 빗줄 딱 치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소비를 받아 시장원수, LH, 건설업자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공동 시행이라 몇 줄.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이 하거나 또는 공동 시행한다. 이 공동 시행도 누구하고 공동으로 한다? 조합하고 시장원수, LH가 쫙 나오죠. 걔네들과 공동 시행하는데 그때도 과반수동입니다. 여하튼 공동 시행은 과반수동이네요. 이렇게 해서 시행자를 끝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가지 사업을 정리했고요. 이 중에서 조합이 할 수 없는 게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토지 등 소작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단 20인 미만일 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인데 다음 주 이제 수업할 때 다소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걸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사업 순서를 쫙 정리하면서 아까처럼 진행을 합니다. 사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건 아주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 세 가지 사업을 분리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사업마다 뭘 분리했죠? 아까 내용 정리했잖아. 내용. 뭐 극히랑 나오는 거.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있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사업의 시행 방식을 했잖아, 지금요. 또 세 가지 사업의 시행자를 공부했잖아요. 이것을 안다는 조건에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어떻게 할까요? 프린트 좀 만들어 올까요, 제가? 그럼 프린트 만들어 오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채워 넣을 거예요. 제가 물론 써서 드릴 수가 있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다음 주에 이렇게 할게. 프린트에다가 도표를 딱 만들어 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채울 거야, 안 채울 거야? 채운 다음에 만들어 오고. 채울 거죠? 옆장으로 이렇게 딱 해갖고요. 저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올게요. 칸을 4칸 딱 만들어서 여기는 9번. 1번 주거환경 개선, 2번 재개발, 3번 재건축 딱 써놓고 이걸 또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내용을 쓰세요. 그러면 아까 극혈학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쓰는 거야. 토지령 소자 쓰세요. 그럼 책 찾아보고 쓰시고. 시행 방식 써요. 그럼 저거 쓰면 돼요. 시행자 써요. 그럼 이거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써놓고 수업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다음 주에는 9시 한 40분쯤 오셔야 되겠는데? 왜요? 가능하잖아요. 좀 일찍 오셔갖고요.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책을 펴놓고 오픈 테스트 책을 펴놓고 저걸 한번 채워달라 이거예요. 채워주고 수업 들어가면 연결이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말 좀 해봐요.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고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